보통은 이 9시 후반 구간대 아니면 10시 때 되면은 중국 증시 개장할 때 되면 우리 증시 한번 출렁이는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 양시장 0.7, 0.8% 정도 플러스권이고요. 중국 증시가 어제 후반에 정말 많이 올랐었죠. 상해 지역 도시 봉쇄가 일부 해제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약간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 0.67% 상해 종합 밀려 내려가면서 3,200선 부근에서의 줄다리기 중국 증시는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반등 움직임입니다. 일본은 1.4%나 반등을 하네요. 그러면은요, 큰 그림 그려보면서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을 마무리 지어보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계속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뭔가 좀 이슈만 따라가게 되는데 이럴수록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주제로 두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가깝게 나왔던 이슈, 인플레이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보셨는지, 물론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것이 피크인지 아니면은 좀 더 이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가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8.3%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뛰어넘는 8.5% 급등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으로 끝냈거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적으로 큰 상황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피크일 것이냐, 피크 아웃을 하면서 점점 떨어지면서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되면서 정말로 우려하고 있는 연준의 빅스텝, 5월달, 6월달 연속적으로 0.5%씩 두 달 동안에 1%를 올리게 만들고 양적 긴축도 속도와 강도를 더 세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은 힘들고 일단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시장 분위기 나오는지 그럼 봐야 되겠네요. 국내 증시는 또 한 주 동안 계속 박스권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리나 싶더니 오늘 같은 또 반가운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계속 이런 움직임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딱히 정상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모든 업종과 섹터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시장은 사실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운 시장인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4월 달에 코스피 밴드를 한 2670에서 283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주봉상으로 120주선을 깨는 기술적인 이탈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소폭 반등을 시키면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들어오기도 힘들 거라는 거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120주선의 기술적인 지지선을 확인하고 끝내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시해 주신 박스권 상으로는 지금 밴드 하단까지 와 있네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반등 움직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아니요, 꼭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상단을 잡아놓기는 했으나 네.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유입이 됐을 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상단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다고 하면은 옆으로 횡보 정도나 아니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주선을 깨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전자의 부진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52주 신저가를 쓰면서 체면을 구겼죠. 그리고 오늘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지만은 그동안 하락분에 비해서는 정말 미미한 수준의 반등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발표됐던 실적 가이던스도 좋았잖아요. 삼성전자가 왜 이런지, 언제쯤에나 그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말로 글로벌급의 기업들이 속절없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꺾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머징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진 시장에 만약 상장이 돼 있었다라고 했을다면 이 정도의 가치평가 절하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짐치 20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달러 강세 현상으로 갔을 때 어떤 환손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쪽들에 대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싶어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또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겹쳤기 때문에 그 배당금을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들도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1230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빅스텝 우려 그리고 양적 긴축의 어떤 발작 부분들이 동시에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잘 나온 거 맞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였고요. 영업이익도 역대 두 번째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개인들이 지난 1년간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23조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각각 13조씩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10조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주요 주체들이 이런 큰 종목들을 사서 끌어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예전에 사놨던 것들 차익 실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환손실을 피하기 위한 이런 매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현재로서는 암울한 상황이 당분간 매크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레포트를 읽으면서도 헷갈렸던 게 목표가는 내리는데 우려는 줄어들고 기대는 커진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 이 부분 짚어주세요. 이거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애널리스트들 이 리포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셀 리포트가 없다라는 거. 그렇다 보면은 리포트에는 좋은 내용만 나와 있고 굉장히 좋은 장밋빛 전망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는 개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리포트를 통해서 뭔가 얻고 내가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 좀 따끔하게 일단 일침 한번 놔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좀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꾸준히 해주는 메모리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변에 깔고 당연히 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향후에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쪽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단에서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4나노 단에서도 파운드리 쪽 지금 TSMC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율이 지금 테스트 중이긴 하지만 TSMC는 70%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35%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뒤처져 있어요. 신사업에서도 초격차를 벌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나게 가열차게 달려가야 될 그런 분위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인텔 쪽도 지금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 의존도 쪽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GOS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신뢰도도 상당히 추락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4년 연속 D램 성장세에 대한 의문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메모리는 당연히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비메모리 쪽에 반드시 성공시켜야지만 4나노를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TSMC 꺾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격차가 사실상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더 가열차게 해나가야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올리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원도 없는 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은 결국에는 맨파워 그리고 또 기술력들이었는데 이번에도 기술 격차를 확실하게 좀 벌리면서 다시금 또 몸값을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좀 막막한 상황 인정은 하고 여기에서 실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 1분기 실적이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섹터 어떤 쪽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FM적인 좀 투자론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좀 기대를 모으는 게 정유 쪽이에요. 정유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가가 여러 가지 요인들, 글로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정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급등을 한 이후에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레벨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제 마진 효과와 재고평가 이익이 톡톡히 영업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분기에 사실상 1조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 지금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턴이 나오면서 주가도 뒤늦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2분기의 영업이익 감익이에요. 이게 항상 예전에 화학 좋다 했었고요. 해운주도 좋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피크아웃 우려들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정유 쪽에서도 나오면서 1분기에 1조 2천억이었는데 2분기에는 8,700억 7,400억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이 조금 투자상으로는 오히려 너무 급하게 따라갔을 때는 좀 물릴 수도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때 수혜를 받는 섹터죠. 금융 쪽에서도 이제 은행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은 이자 마진,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상승되는 부분 때문에 역대급 실적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연준 쪽에서 5월달, 6월달 빅스텝으로 0.5%씩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경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윤 당선인이 지금 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공약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을 결국 구매를 하려면은 지금처럼 대출을 쪼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출을 풀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자 수치 부분 이런 것들이 수입이 또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융주 쪽에서 특히 은행주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지수와는 다른 양상으로 주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75%를 넘기고 있는데요. 순이익으로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가량 증가된 수치,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섹터 정유, 금융 이렇게 봐주셨어요. 그럼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도 오늘 지수가 사실상 좀 반등을 해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에 연속성이 없는 상태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전기전자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수급이 매도 쪽이 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 중에 120주선 기술적인 지지 확인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전환되는 모습 확인하고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과 큰 그림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반등 좀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